어린아이가 그림을 떨어뜨렸는데 어쩌죠? 이러다 다치겠어요. 한국에 방문한 스포츠 스타를 경호한 미국 출신 베테랑 경호원이 팬사인회가 열리는 콘서트장에서 당황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미국 베테랑 경호원이 한국에서 본 경악할 만한 일이 무엇이었는지 오늘 사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출신 경호원 마이클이라고 합니다. 저는 스포츠스타 경호 업무로 얼마 전 한국에 다녀왔어요. 한국 방문에서 저에게 굉장히 인상 깊었던 일이 있어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한국 방문 이야기 전에 제가 경호원이 되게 된 이유 먼저 말씀드릴게요. 저는 어릴 때 몸이 약해서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으며 지냈어요. 사실 꿈도 희망도 없는 아이였죠. 학교 가는 것이 두려웠고 매일 아침 배가 아프다고 꾀병을 부리기도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길을 가다 우연히 한 장면을 목격했어요. 건장한 체격의 남자가 약해 보이는 사람을 돕고 있었죠. 나중에 알고 보니 그분이 경호원이었어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부터 저는 변하기 시작했어요. 매일 새벽에 일어나 운동을 했고 학교 수업이 끝나면 체육관으로 향했죠.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근육통 때문에 밤에 잠도 못 자고 숨이 차서 쓰러질 것 같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1년, 2년.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변화가 생겼어요. 더 이상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지 않게 되었고 오히려 제가 약한 친구들을 도와주는 입장이 되었죠. 그때 느낀 뿌듯함은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저는 경호학과에 진학했어요. 대학 생활은 정말 힘들었어요. 이론 공부는 물론이고 실전 훈련까지 매일이 전쟁 같았죠. 하지만 제 꿈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처음으로 경호 일을 시작했을 때는 정말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드디어 제 꿈을 이룬 거죠.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더 험했어요. 밤낮 없이 일하고 위험한 상황도 많이 겪었죠. 처음에는 실수도 많았지만 계속 노력한 덕분에 실력이 점점 늘게 되었고 유명인들을 담당하는 업무들도 맡게 되었답니다. 그러다가 스포츠스타 경호권으로 첫 해외 출장을 중국으로 가게 되었어요. 세계적인 실력의 축구팀이 중국에서 경기를 하게 되어 저희 팀에서 유명 축구 선수의 경호를 맡게 된 거예요. 저는 세계적인 축구 스타의 경호를 맡게 되어 정말 기뻤어요.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 베이징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충격에 빠졌어요. 공항은 말 그대로 아수라장이었어요. 수만 명의 팬들이 선수를 보려고 몰려들었는데 통제가 전혀 되지 않았죠. 우리 팀은 필사적으로 인파를 막으려 했지만 역부족이었어요. 모여든 팬들에게 이리저리 밀리며 가까스로 선수를 보호하려고 노력하느라 공항에서부터 진이 빠지더라고요. 선수를 겨우 차에 태우고 호텔로 향했는데 그때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죠. 호텔 주변은 더 심각했어요. 팬들이 선수의 방을 알아내려고 모든 수단을 동원하더라고요. 심지어 호텔 직원 옷을 입고 잠입하려는 사람도 있었어요. 24시간 내내 긴장의 연속이었죠. 식사 시간도 큰 문제였어요. 레스토랑에 가면 어김없이 팬들이 몰려들었고 우리는 매번 비상구를 확인하고 탈출 계획을 세워야 했어요. 결국 룸서비스로 해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죠. 훈련장도 안전하지 않았어요. 팬들이 담을 넘어 들어오려고 해서 경찰의 도움을 받아야 했죠. 한 번은 팬이 선수에게 달려들어 제가 온몸으로 막았는데 그때 입은 타박상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가장 힘들었던 건 정신적인 스트레스예요. 항상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야 했고 잠깐의 방심도 허용되지 않았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식사도 제때 못했어요. 일주일이 지났을 때는 완전히 지쳐버렸죠. 문화 차이도 큰 어려움이었어요. 중국에서는 유명인을 향한 팬들의 열정이 우리나라와는 차원이 달랐어요. 개인의 사생활이나 안전보다는 스타를 직접 보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았죠. 이해는 되지만 경호원으로서는 정말 힘든 환경이었어요. 언어 장벽도 문제였어요. 중국어를 몰라서 현지 경찰이나 호텔 직원과 소통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죠. 간단한 안내 사항을 전달하는데도 몸짓 발짓을 다 동원해야 했어요. 그리고 현지 음식이 입에 맞지 않아 고생했어요. 특이한 향신료의 느끼한 음식들 때문에 식사 시간마다 고역이었어요. 체력 유지를 위해 어떻게든 먹어야 했지만 매번 힘들었어요. 드디어 제가 경호하는 카를로스의 경기가 열리는 날이었어요. 베이징 국립경기장은 이미 7만 명의 팬들로 가득 찼죠. 경기 시작 전부터 공기가 무거웠어요. 팬들의 열기가 너무나 뜨거워서 폭발 직전 같았거든요. 경기가 시작되고 15분쯤 지났을 때였어요. 카를로스가 환상적인 골을 넣었죠. 그 순간 경기장이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관중석에서 수천 명의 팬들이 일제히 일어나 그라운드로 뛰어들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광경을 보고 얼어붙었죠. 순식간에 수백 명의 팬들이 그라운드에 난입했어요. 선수들은 당황해서 이리저리 뛰어다녔고 심판은 경기를 중단시켰죠. 저희 경호팀은 즉시 카를로스 주변으로 모였어요. 하지만 팬들의 물결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죠. 그때 정말 위험한 상황이 벌어졌어요. 한 팬이 카를로스에게 달려들어 그의 유니폼을 잡아 끌었죠. 저는 반사적으로 그 팬을 막으려 했지만 동시에 여러 명의 팬들이 더 몰려들었어요. 순간 카를로스가 넘어질 뻔했고 저도 함께 쓰러질 뻔했죠. 다행히 그 순간 현지 경찰들이 도착했어요. 그들과 함께 겨우 인간 방패를 만들어 카를로스를 보호할 수 있었죠. 하지만 상황은 여전히 위험했어요. 흥분한 팬들은 계속해서 밀려들었고 일부는 폭력적인 모습까지 보였어요. 우리는 카를로스를 최대한 빨리 경기장 밖으로 대피시키기로 결정했어요. 하지만 그것도 쉽지 않았죠. 경기장 통로마다 팬들이 가득했거든요. 결국 비상구를 통해 빠져나가기로 했어요. 카를로스를 감싸고 전력 질주로 뛰어갔죠. 그 과정에서 저는 팔꿈치에 타박상을 입었고 동료 한 명은 넘어져서 발목을 다쳤어요. 하지만 그 순간에는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았죠. 오직 카를로스의 안전만이 최우선이었으니까요. 겨우 경기장을 빠져나와 대기하고 있던 차에 올랐을 때 비로소 한숨을 돌릴 수 있었어요. 카를로스는 겁에 질린 표정이었지만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오늘의 일로 저희는 크게 문책을 당했습니다. 저희는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결국 오늘 사건으로 저희가 경호하는 스포츠 선수의 안전에 위협이 생기게 되었으니 뭐라 변명을 할 수도 없었어요. 이렇게 중국에서의 힘든 경험 후 다음 임무지가 한국이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한편으로는 새로운 나라를 경험한다는 설렘도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걱정이 너무 많았죠. 가장 먼저 든 생각은 또 중국처럼 힘들면 어쩌지? 였어요. 중국에서의 기억이 너무 생생해서 그런 상황이 반복될까봐 두려웠죠. 특히 한국도 아시아 국가라 팬들의 열정이 비슷하지 않을까 걱정됐어요. 그리고 한국어를 전혀 몰랐기 때문에 언어 문제도 큰 걱정거리였어요. 중국에서 언어 때문에 고생한 기억이 있어서 더 불안했죠. 의사소통이 안 되면 어떡하지?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현지 경찰과 어떻게 협력하지? 이런 생각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음식 문제도 고민이었어요. 한국 음식이 매우 맵다고 들어서 내가 잘 먹을 수 있을까? 체력 유지를 위해 충분히 먹을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들었죠. 또 다른 걱정은 숙소였어요. 중국에서는 호텔 주변이 팬들로 둘러싸여 있어서 정말 힘들었거든요. 한국에서도 그럴까봐 걱정됐죠. 편하게 쉴 수 있을까? 안전하게 잠을 잘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번에 경호할 VIP가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어서 부담감도 컸어요. 실수하면 어쩌지? 내 능력으로 충분할까? 하는 생각에 잠 못 이루는 밤도 많았죠. 하지만 가장 큰 걱정은 제 자신에 대한 것이었어요. 중국에서의 경험 때문에 자신감이 많이 떨어져 있었거든요. 내가 이 일을 계속할 수 있을까? 이번에도 실패하면 어쩌지? 하는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게다가 저희 팀 선배는 중국보다 한국이 더 경호가 어려울 거라며 저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어요. 중국에서의 경호도 너무 힘들었는데 한국이 더 어렵다면 대체 얼마나 힘들지 상상도 되지 않더라고요. 이런 걱정들 때문에 한국행 비행기를 타기 전날 밤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하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런 걱정들이 너무 과했다는 걸 깨달았죠. 한국에 도착했을 때부터 중국과는 모든 게 달랐어요. 인천공항은 깔끔하고 질서정연했죠. 수많은 팬들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중국에서처럼 달려드는 팬은 없었어요. 그래도 저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주위를 살피며 예민하게 VIP를 경호하며 안전을 살폈어요. 저는 너무도 걱정을 했었지만 막상 한국에서는 우리 팀을 맞이한 현지 경호팀과의 협력도 원활했고 의사소통도 생각보다 훨씬 수월했어요. 대부분 영어로 소통이 가능해서 정말 안심이 됐죠. 첫 임무는 VIP의 호텔 입실이었어요. 걱정과 달리 호텔 주변은 조용했고 소수의 팬들만 질서 있게 대기하고 있었죠. 호텔 직원들의 협조도 훌륭했어요. 보안 시스템도 최첨단이라 안심이 됐죠. 다음날 VIP와 함께 서울 시내를 둘러보는 일정이 있었어요. 길거리에서 VIP를 알아본 팬들이 있었지만 놀랍게도 모두 예의 바르게 행동하더라고요.
사인을 요청할 때도 공손하게 허락을 구했고 거절해도 이해해 주었죠. 이런 성숙한 팬 문화에 정말 감동받았어요. 기자회견장에서도 질서가 잘 유지됐어요. 취재진들이 서로 밀치거나 무리하게 접근하는 일 없이 정해진 규칙을 잘 지켜주었죠. 덕분에 우리 팀은 여유 있게 상황을 통제할 수 있었어요. 가장 인상 깊었던 건 대규모 행사장에서의 경험이에요. 수만 명의 팬들이 모인 콘서트장이었는데 현지 경찰과 우리 팀의 협력이 완벽했어요. 사전에 철저한 안전 점검을 했고 긴급 상황 대비 계획도 잘 세워졌죠. 콘서트 내내 단 한 건의 사고도 없이 마무리됐어요. 팬 미팅 행사에서 본 한국 팬들의 모습은 정말 감동이었어요. 선수를 향한 그들의 사랑과 존경심이 진심으로 느껴졌죠. 선물을 건네는 팬들의 얼굴에 가득한 행복한 미소, 그리고 그것을 받는 선수의 감사한 마음. 그 모습을 보며 저도 모르게 미소 짓고 있더라고요. 특히 기억에 남는 건 한 어린 팬이었어요. 그 아이는 선수에게 직접 그린 그림을 선물하려고 했는데 너무 긴장한 나머지 그만 그림을 떨어뜨리고 말았죠. 저는 또 큰 사고가 날까봐 엄청 긴장하며 그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주변의 다른 팬들이 재빨리 그림을 주워 아이에게 건네주는 모습을 봤어요. 그리고 모두가 아이를 격려하며 응원해주더라고요. 그 장면을 보며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행사가 끝나고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바로 진정한 팬 문화구나. 서로를 배려하고 함께 기뻐하고 응원하는 모습. 그건 단순히 스타를 좋아하는 것 이상의 무언가였죠. 무엇보다 한국에서의 가장 좋았던 경험은 한국 음식이었던 것 같아요. 팀 회식 때 처음으로 삼겹살을 먹어봤는데 그 경험은 정말 특별했어요. 식당에 들어서자마자 고기 굽는 향기에 이미 군침이 돌더라고요. 테이블 중앙에 있는 둥근 불판이 신기했죠. 우리 팀장님이 직접 고기를 구워주셨어요. 기름기가 좔좔 흐르는 삼겹살이 지글지글 익어가는 소리와 냄새는 정말 끝내줬죠. 고기가 노릇노릇해질 때 가위로 잘라주시는데 그 모습이 마치 예술 같았어요. 처음에는 어떻게 먹어야 할지 몰라 당황했는데 옆에 계신 한국 동료가 친절하게 알려줬어요. 상추에 고기를 올리고 쌈장을 살짝 바른 다음 마늘과 김치를 같이 얹어 한 입에 싸먹는 거였죠. 처음 한 입 먹었을 때의 그 맛이란 육즙 가득한 고기의 고소함, 아삭한 야채의 신선함, 그리고 쌈장의 감칠맛이 입안에서 어우러지는데 그야말로 환상이었어요. 특히 잘 구운 삼겹살을 참기름에 찍어 먹으니까 고기의 풍미가 더 살아나더라고요. 상추와 쑥갓, 깻잎 등 다양한 야채로 쌈을 싸먹는 재미도 쏠쏠했죠. 한국 사람들은 정말 고기 굽는데 천재인 것 같아요. 식사 중간중간 소주를 한 잔씩 걸치는데 그 맛이 고기와 정말 잘 어울리더라고요. 소맥이라고 부르는 소주와 맥주를 섞어 마시는 것도 배웠어요. 처음엔 좀 세다고 생각했는데 고기와 함께 먹다 보니 어느새 제법 익숙해져 있더라고요. 그날 밤 삼겹살을 먹으며 팀원들과 나눈 대화, 함께 웃고 떠들던 시간들. 그 모든 게 제 인생에서 잊지 못할 추억이 됐어요. 단순히 맛있는 음식을 먹은 게 아니라 한국의 식문화와 정을 온전히 경험한 시간이었죠. 다음날 아침 숙취로 좀 힘들긴 했지만 그래도 전혀 후회되지 않는 경험이었어요. 미국에 돌아가면 꼭 친구들에게 삼겹살 파티를 해주고 싶어요. 그때의 그 맛, 그 분위기를 잊을 수가 없네요. 마지막 날 VIP가 떠나는 순간까지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됐어요. 공항에서도 팬들이 질서 있게 인사를 건네고 떠나는 모습을 보며 정말 감동받았죠. 이번 한국에서의 경험은 제 경우 경력에 있어 최고의 순간이었어요. 현지 팀과의 완벽한 협력, 성숙한 팬 문화, 뛰어난 인프라 등 모든 면에서 최상의 조건이었죠. 이 경험 덕분에 저는 경호일에 대한 자신감을 되찾았어요. 또한 문화의 차이가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도 깨달았죠. 한국의 질서의식과 상호 존중의 문화는 정말 본받을 만하다고 생각해요. 이번 한국 방문은 저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어요. 일로 시작된 여행이었지만 돌아갈 때는 제 마음 한편에 따뜻한 추억이 가득했죠. 한국의 팬들,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새로운 시선을 갖게 됐어요. 앞으로도 이 일을 하면서 여러 나라를 다니겠지만 한국에서의 경험은 오래도록 제 마음속에 특별한 추억으로 남을 것 같아요. 다음에 또 한국에 올 기회가 있다면 이번엔 관광객으로 와서 더 많은 것을 보고 느끼고 싶어요. 한국 정말 멋진 나라였어요. 좋은 기억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사연은 미국 베테랑 경호원인 마이클 씨의 이야기였습니다. 마이클 씨는 유명 스포츠 스타 경호를 위해 중국에 방문했다가 큰 일을 당하고
경호원으로의 일을 그만둘까까지 생각을 했지만 한국 방문으로 인해 자신감을 되찾았다고 하네요. 한국에서 좋은 경험하셔서 다행입니다. 사연 보내주신 마이클 씨에게 감사드리고 영상 시청해주신 시청자님들과 구독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동 포켓은 계속해서 여러분께 좋은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